때때로 노력이란 말은 굉장히 눈물겹거나 혹은 다소 우아하게 들린다. 하지만 본질은 조금 다르다. 보통은 죽을 만큼 힘들지도 감상에 잠길 만큼 아름답지도 않다. 나는 내가 하는 노력들이 축축하게 젖은 구두를 신은 채 먼 길을 걷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퇴근 후에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2시간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버틸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고시와 장사를 경험한 나는 버텨야 할 이유와 버틸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 늘 갖춰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았다. 버틸 수 있으므로 버텨야 했고 버팀으로써 조금씩 나아졌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는 저쪽 보고 이제. 네, 유튜브도 다독다독 유튜브에도 놀러와 주세요. 열심히 네.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제가 읽은 책의 한 구절은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이라는 책에서 프롤로그 부분을 읽어봤어요. 네. 오늘 이 작가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소개해드릴게요. 네. 매일 글을 쓰는 작가이자 제후의 서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십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진행자이기도 하시고요. 쓰신 책으로는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365 홍콩 캘린더가 있습니다. 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삶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한재우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재우입니다. 예,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도 흔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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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아, 저에 대한 소개가요? 네네. 아니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 네. 근데 서울대 법학과를 빼먹어서 섭섭하지 않으셨는지. 질투하시는 네. 검색하면 앞에 나와서. 아,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네.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첫 에세이시죠. 네, 맞습니다. 에세이로는 첫 번째고요. 전에 낸 책들은 이제 분류는 자기계발서에 속해 있는 책인데 에세이는 첫 번째 냈고 앞으로도 에세이를 계속 쓰고 싶어서요. 계속 또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에세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느낌은 어떠세요? 자기계발서 장르는 제가 이제 쓴 책들이 대부분 공부법 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솔루션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솔루션을 줬을 때 그 솔루션이 적합하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여기서 이제 다 판가름이 되는 거고 그 책의 예를 들면 문장이라든가 뭐 이런 건 사실 좀 그 주목이랄까 평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쓸 때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집중해서 썼는데 그리고 심지어 안에 있는 그림도 제가 막 손수 그려서 넣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주목받지 않는 부분이고 솔루션 자체가 맞냐 틀리냐가 중심이라면은 에세이는 냈을 때 이 글 자체가 곧 사람이니까 네. 이게 사람에 대한 평가다,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다라는 부분이 한 덩어리가 컸고 그 다음에 문장과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피드백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평점 막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 다르구나 자기계발서랑 에세이랑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문장에 대한 평가가 어땠나요? 우선 짧고 깔끔하다. 어, 라는 평이 일단 제일 많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신선했어요. 예, 문장에 대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역시 에세이는 되게 문장을 잘 다듬어 써야 된다. 다음에 쓸 때 더 그래야지 이게 그 안에 컨텐츠나 생각이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문장 하나하나가 공감대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의해서 독자들한테 많이 다가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책 날개에 작가 소개가 있잖아요. 네. 여기 제후의 서재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어떤 곳인가요? 제후의 서재는? 아, 그거는 네, 제가 회사인가요? 제가 사실 일반 회사를 한 7년 정도 다녔어요. 그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한 지 지금 석 달이 좀 넘었거든요. 퇴사하고 나니까 출판사에서 개인 사업자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뭐 강의 다니고 그다음에 인쇄 받고 뭐 이런 거 할 때 뭔가 그런 게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 그래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는 데고요. 저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름은 제후의 서재는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제목을 뭘로 지을까 하는데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이제 사다리가 있는
서재가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예요. 청구가 3m, 4m는 돼야겠네요. 그런 거죠. 2층까지 있고 이런 집. 네. 네네. 그래서 아직은 뭐 부족하지만 나중에 그런 데 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제후의 서재라고 해서 그 서재에서 살고 싶은 게 제 꿈이라 야. 제목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네. 저는 부동산 공부를 같이 하시면 네, 제가 복층도 괜찮겠어요. 복층 아름답죠. 네네. 네, 좋습니다. 난방비가 조금 많이 들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겨울에는 2층에 있고 여름에는 1층에만 있고 이렇게 살면 되겠네요. 역시 과학적이시네. 어떠셨어요? 책 읽고?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하나요? 자네부터 하시게. 네. 사실 저는 좀 제목이 조금 아쉬웠어요.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제목이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조금 더 세게 내셨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다, 반응이. 세게요. 예, 네. 좀 강한 제목을 뭐 예를 들면 뭐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뭐 이런 것처럼 네. 뭐 인생 선배 뭐 몇 가지 조언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내셨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좀 제목이 내용을 좀 못 받쳐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내용이 좀 되게 좋게 와닿아서 그랬고요. 좀 에세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에세이보다 좀 자기계발서 느낌도 좀 많이 들었고 또 어떤 고민 상담에 대한 그런 내용들 어느 글귀랑 어느 문장에서 와닿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공감도 하고 어느 대목에서는 위로도 받고 어떤 대목에서는 되게 나도 이랬었는데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술술 읽으면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빠쇼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어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첫 번째 에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이분이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딱 느꼈거든요. 보통 에세이를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 감정선을 쫙 따라가지 않으면 공감을 못 하는데 이분은요, 약간 좀 가끔 가다가 책을 읽다가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멍해질 때도 내용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핵심 요약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드리머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마 쉽게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거의 첫 번째 에세이긴 하지만 저는 이 다음 책이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다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매 챕터마다 지금 많은 에세이가 들어있는데 야, 이분 진짜 계속 책 내게 되면 더 훌륭한 책 나오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팬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적어왔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랜 시간 사람들과 글과 방송으로 소통해서인지 삶의 마디마디에서 우리가 어디에 부딪혀 아파하는지 알고 있는 작가라는 것이 느껴진다. 부딪힐 만큼 부딪혀왔고 생각하고 정리해왔기에 차분하게 펼쳐지는 삶에 대한 생각과 살아가는 방법들이 편안한 걸음처럼 다가왔다. 버틴다는 것, 어쩌면 참 눈물겨운 말이다. 하지만 버팀 없이는 삶을 살아가는 근육은 생기지 않는 것 같다. 그 버팀에 힘껏 위로를 주려는 작가의 마음이 꼭꼭 눌려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 좋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진짜 첫 번째 질문을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의 고민을 너무 콕콕 다 찌르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 부제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네. 이 말조차도 이렇게 어린 친구들 정말 진로 고민을 하는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뭐 어르신들까지도 돈 버는 일과 또 하고 싶은 일, 뭐 취미와 일 사이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모든 챕터가 이런 고민들에 대한 생각과 또 나름의 답으로 쓰여져 있어요. 위로와.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정말 차곡차곡 다 알고 계신지,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신지. 네네. 그거는요. 지금 빠숑이 말씀하신 평에 대한 답도 같이 섞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에세이이긴 한데 제가 이 글을 쓴 게 한 7년 동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뭐 주말에 이렇게 뭐 특별히 이거를 묶어서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틈틈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 글 연습을 한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쓰다 보니까 점점
느는 느낌이 나요. 글도 늘고 내 생각도 깊어진다는 느낌이 나서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인생에. 근데 그런 작업을 이제 7년 동안 하면서 제가 썼던 글이 한 230편 정도가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추려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책이 한 30편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라는 게 제가 어디서 상담을 뭐 받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서 제가 쓴 게 아니고 7년 동안 저도 이런 고민이 들고 저런 고민이 들 때마다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민들이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인 거죠. 그쵸. 먹고 사는 것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나도 슬럼프가 오는데 아침에 뭐 출근하기 싫을 때라든가 그래서 그런 걸 쓴 거를 7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한 거에다 모아놓다 보니까 고민들이 30개가 빼곡하게 다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강의를 되게 많이 하셨나?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 고민을 많이 네. 상담해 주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강의는 강의는 나가기는 하는데 주로 공부 쪽 강의 그전에 낸 책들이 그거니까 네. 나가서 하면은 공부 쪽 강의를 많이 했죠. 근데 제가 팟캐스트도 이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해놨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원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건데 그 원하는 걸 왜 이루지 못하는가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원인이 꼭 정형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마인드가 약하거나 부모님과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해소되지 않은 자기의 욕구가 따로 있거나 그래서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인생의 여러 부분들, 자기 멘탈의 여러 부분들이 다 터치가 되어야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성적 자체가 올라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에서 질의응답을 하더라도 역시 똑같이 인생에 대한 고민들, 여러 분야에서의 고민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딱 이 타이밍에 목차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차가 그런 흐름들이 딱 정리가 잘 돼.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네. 또 순서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예. 일단 장이라는 글은 없지만 총 4개의 장과 34개인가요? 네. 챕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뒤로 프롤로그와 이제 에필로그가 또 있고요. 그래서 1장의 제목은 시작하는 이에게 초라하지 않은 출발은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하위에 이제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셨는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뭐 꿈이 없다는 고민,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 그리고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두려운 분들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신 내용들이 담겨 있고 2장은 달리는 이에게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다 라는 제목이고요.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기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없다는 고민,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3장은 넘어진 이에게 슬럼프는 흔한 호모사피엔스의 일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에서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고민, 슬럼프를 극복하고 싶다는 고민, 그리고 내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들을 또 제시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4장은 그래도 계속하려는 이에게 부지런히 읽고 꾸준히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고민,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풀어주고 계세요. 이렇게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다시 보니까 이 고민들이 굉장히 무겁고 많은 분들에게 각자의 답이 있을 수 있는 고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없는 고민들이잖아요. 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쓸 때 좀 용기가 필요하진 않았는지 궁금해요. 용기라고 하시면 제가 내 답을 나름의 드렸지만 답을, 이게 사람들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반대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거에 대한 네, 용기 네,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자유고 그 대신 읽으신 분들이 또 뭐 이걸 책을 사서 읽으신 분들이 읽고 이거 헛소리다 아니면 너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건 그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하거나 이럴 때도 이거는 내 솔루션인데 만약에 상대가 반박하거나 뭐 마음에 들지 않은 건 그분의 자유고 그러니 저는 마음 편히 그냥 제 얘기를 하면 되죠. 저는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상담했나 봐요.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답변이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른 책에도 사람의 있어요. 시선을 맞아요. 의식한다는 고민에 대해서 네. 거기를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정답을 얘기한다는 네.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도 더 믿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거는 틀리면은
틀리면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거나 디스하거나 뭔가 표정이 이제 일그러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저도 있죠. 처음에는 그게 더 컸고요.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이거는 떨쳐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 그분의 자유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왜 네 좋은 내용을 안 받아들이시냐고 한 거는 내 억지고 내 욕심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덜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가서 예를 들면 좋으신다. 그럼 저분은 내 이야기보다는 피곤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밌지가 않은 거다. 그럼 그분의 자유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제가 할 얘기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결과도 좀 더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말씀 듣다 보면 되게 자존감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도 사실 다른 타인들이 뭐 강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타인들이 이제 내가 말하는 것에 주목하고 막 반짝반짝 눈동자를 빛내고 이러면 저도 모르게 흥이 나서 되게 기쁘게 말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한 80%가 엎어져서 자거나 막 이렇게 졸고 딴짓한다. 네. 그러면 되게 내 말에도 좀 자신감이 줄어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은. 그러니까 자존감에 대한 것들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자신감에 대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지금 드리머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요? 가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황이 그랬어요. 그 오전 오후 내내 체육대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저녁밥을 먹고 나서 저녁 특강을 한 혹시 거예요. 겨울에 난방까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저를 불러주신 선생님들께서도 벌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죄송한 일을 왜 하셨을까? 그날은 비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무 비도 좋네요. 오니까, 자기 너무 좋아요. 강당에 있었는데 막 이렇게 바깥에 빗소리 나고 습도 높고. ASMR.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절반쯤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당연히 그때 다운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요런 경험을 또 나중에 할 일이 있을 텐데 여기서 미리 한번 겪어보고 나중에 그러면 내가 좀 타격이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무사히 잘 마쳤고 끝나고 나니까 다들 깨가지고 박수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남들이 박수 치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예비군 마치듯이. 지금 팟캐스트 저희도 지금 저희 팟캐스트에 나와 주신 건데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거 몇 년 하신 거예요? 3년 올해 10월 11월이면 4년이 되네요. 그러니까 4년 거의 다 되어 대선배님이시죠. 장수 프로그램이네. 장수 프로그램. 4년 동안 꼬박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월수금 주 3회로 해서 펑크 안 내고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 네, 그죠? 저희가 이제 한 1년 반 넘어갔죠. 한 네. 1년 한 3분기 정도 오고 있는데 네. 정말 펑크 안 내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희는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혼자 했으면은 이렇게 1년 반 정도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혼자 그렇게 갈고 닦으면서 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네. 이런 성실함이랄까요? 묵묵하게 나아가는 거? 버티기잖아요. 존버 정신. 책이 네.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제목처럼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계속. 네. 그런 모습이 정말 팟캐스트에도 4년간 펑크 없이 대단하세요, 진짜. 네. 저는 그래서 로사님이 처음에 프롤로그 읽어주신 부분 있잖아요. 네네. 나는 내가 하는 노력들이 축축하게 젖은 구두를 신은 채 먼 길을 걷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네. 걸을 수는 있지만 되게 뭔가 축축한 느낌의 그 찝찝함을 갖고 걸어가는 그 느낌. 네, 읽으면서 젖은 구두 너무 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막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버틸만한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3년, 4년을 이렇게 버텨오신 것 자체가 이게 웬만한 의지 갖고는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으셨을까?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힘든 시기는 뭐 여기 지금도 세 분 방송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자주 있었죠. 슬럼프도 당연히 자주 네. 있고. 근데 저는 계속할 수 있었던 요소 중에 제일 큰 게 제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팟캐스트가 이렇게 뭐 수익 구조나 이런 게 마땅치 않잖아요. 보상이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걸리기도 했고 시간도 저는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했으니까 시간 잘 안 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느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책을 읽든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든 아니면 말하는 트레이닝이 되건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트레이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보상에 대한 욕심도 줄어들고 그리고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경제적인 보상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직장을 그만두신 지가 3개월 됐다고 하시는데 네. 그럼 지금 어떤 직업이 뭐냐고 그러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이제는 전업으로 글을 쓰니까 전업으로? 작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가. 예, 작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제 수익 구정 어떻게 먹고 사시죠? 어, 걱정이 돼서. 글을 써야죠. 네. 네. 글을 쓰고 강의를 나가고 유튜브를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팟캐스트를 동영상으로 바꿔가지고 올린 것만 했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얼굴이 나가는 제대로 된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지금 동영상 편집 인강 듣는 중이고 네. 네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고 그런 삶과 책이 함께 하고 그래도 또 책이 함께 해서 약간 굉장히 좋은 대목들을 이렇게 많이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인용 있어요.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책 읽으시는지도 궁금하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책 이야기 네. 한재우 작가님이 읽는 책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책 이야기는 팟캐스트에서 계속 나가는 책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권을 좀 느리게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제 책 몇 권 읽으세요? 막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그런 걸 카운트한 적도 없고 사실 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개수를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느리게 읽고 깊게 읽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팟캐스트도 좀 책을 느리게 다루는 편이고요. 그래서 책은 지금 딱 한 권을 읽는 건 아니고 여러 권이 네.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제 책상에도 있고 이불 옆에도 있고 뭐 책가방 속에도 들어 있고 지금 책가방 속에는 지금 지하철 차고 오면서 읽은 책은 신간 중에서 다크호스라고 그 평균의 종말을 쓰신 분이 후속작을 네네네. 낸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이 표준화된 세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네. 성공 루트도 표준화됐고 공부도 표준화됐고 스펙도 표준화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다크호스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와닿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무사히 들어갔지만 그 뒤로는 나름 방황처럼 이제 수험 생활도 해보고 카페도 차렸다가 망해보고 회사도 이제 조금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나름 길을 찾아가는 와중이다 보니까 아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 고시에서 네네. 1점 차이로 예. 떨어졌다고 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래도 일단 이루고 싶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도전하신 부분이잖아요. 네. 그럴 때 막 어땠을까? 혹은 이렇게 부모님들도 굉장히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서울대 법학과를 다니고 나왔으면 이렇게 그런 뭐랄까 코스랄까? 친구들은 다 그렇게 가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런 상황에서 되게 나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내용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때 사실 가채점이라는 걸 하잖아요. 시험 네네네. 보고 오면 그날 저녁에 인터넷에 그 예상 합격 점수가 네. 라인이 뜨고 제 가채점을 매겼을 때 그거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1차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걸 준비를 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그 커트라인보다 뚝 떨어진 거예요. 실제 커트라인이. 그리고 평균 1점이 아니라 총점 1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딱 1점 2점짜리 문제를 틀리고 3점짜리 맞았으면은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딱 떨어졌을 때 기억에 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노동법이라는 선택 과목이에요. 사실 그건 좀 쉬운 과목이고 암기를 빠삭하게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맞거나 뭐 한두 개 틀리거나 요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좀 해이해졌어요. 해이해져서 그거를 빠삭하게 다 외우지 않고 좀 대강 외웠다가 얼핏 지금 대강 기억나는 게 노동법에 보면 왜 청소년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 임산부의 최대 노동시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대충 외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고민 안 해도 되는 외워서 그냥 답을 쓰면 되는 건데 그걸 틀린 생각이 확 나면서 아, 내가 굉장히 해이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근데
제가 1차 시험을 붙었다고 생각하고 2차를 공부하는데 그 2차가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법대를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대학 다닐 때 법대 도서관은 지금 이제 로스쿨로 바뀌었으니까 법대 도서관이 아침에 6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면은 한 7시 반이면은 다 차요. 80석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일찍 왔어요. 공부벌레들 정말. 꽉 차는 거죠. 저도 가서 자리를 잡아요. 네. 그 7시에 가서 자리를 잡고 나서 한 2-3시간을 공부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법학이. 그래서 그 자리를 놔두고 그냥 중앙도서관으로 가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그냥 읽다가 저녁 무렵 되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다시 법도로 와서 그 전공 책들을 챙겨가지고 내려오고 이 생활을 좀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법학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20대 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1점 차로 떨어졌지만 그때 뭔가 아닌갑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운이 좋게도 저는 군대가 면제가 아니어서 군대를 가야 됐거든요. 네. 이걸 저는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군면제가 되어서 뭔가 군대를 안 가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면은 그걸 딱 못 끊었을 텐데 저는 군대를 가야 했으니까 거의 굉장히 늦게 갔죠. 20대 후반 돼서야 이제 끊고 군대를 갔으니까요. 근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덕분에 고시생활 그만두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 1차 시험 딱 한 번 보고 그냥 안 보신 거예요? 아니 3번 번 떨어졌어요. 보셨어요? 네네. 그만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네. 네, 하긴 했지만 정말 목숨 걸고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뭐 그런 네. 목숨 무서워요. 근데 제일 좋은 반응이 좋은 챕터는 어디예요? 제일 반응이 좋은 챕터요. 네네네. 그 패션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옷을 빨간색 양말. 네. 네. 그렇게 빨간색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양말을 제가 회사 다닐 때 위아래는 다 회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무채색으로 입는데 그때 양말만 보라색인가 뭐 이런 네. 걸 신었었어요. 그거 굉장히 멋스러운 건데. 근데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일이 그걸 포인트를 주려고 신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누가 봐도 이상한 스타일이었죠. 신발도 슬리퍼도 검은색 위아래 다 검은색인데 네. 양말만 보라색. 그러니까 여직원분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법에 대해서 좀 단련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네. 그런 뜻과도 또 통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나는 나고 그냥 네. 볼 거면 보고 싫으면 말고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분들이 이제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평상시에 많이 쓰셨고 그게 나름의 부담이셨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던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본인들이 남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항상 이렇게 받고 살아오신 게 아닐까? 빠시님 빨간 바지 입어보신 적 있어요? 되게 즐겨 입는 바지 중에 하나. 그 반바지가 있어요. 집에서 잘 입는데. 심지어 반바지. 예, 그걸 입고 나가면 와이프가 막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걸 몰래 제 동생에 버린 거야. 자기 꼴 보기 싫다고. 제가 다시 주워 왔다는. 그러니까 오늘도 색상이 제일 컬러풀하세요. 네. 저는 되게 반가웠던 책 이야기 중에 미학 오디세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중권 박사님의 미학 오디세이 책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 준비가 덜 돼서 좀 더 무르익고 좀 갖춰지면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갖춰졌을 때 하면 너무 늦다. 그 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책 좋아하세요? 저 이 책 좋아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1권만 읽었어요. 사실 2, 3권도 다 있는데 다 안 읽고 1권만 읽었고 근데 책 내용보다 저는 그 서문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의 주요 내용보다 어디 작은 장면 하나가 더 가슴에 와닿고 대사 하나 막 이런 어디 놀러 갔는데 그냥 파리에서 뒷골목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이런 것처럼 그 서문이 저한테는 훨씬 더 많은 거를 줬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나만은 영원한 소년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을 아무도 비껴가지 않는 모양이다. 이제 막 30을 넘긴 청년의 몸속에 지금은 50을 넘긴 중년의 사내가 들어앉아 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버스에서 잠깐 졸면서 꾼
꿈만 같다. 진중권님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건 저는 미학 오디세이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꼭 다뤄보고 싶고 진짜 이렇게 20살에 뭘 하려다가 미루다 보면 50살이 된다. 잘하자. 뭐 이런. 네. 하죠 뭐 미학 오디세이. 네네네. 진중권님한테 좀 초청 메일 좀. 그럴까요? 한번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덜덜. 좀. 예, 좀 많이 바쁘시진 않은 것 같으니까. 네. 뵙고 싶네요. 그거. 네. 여기에서 이제 책 처음으로 좀 다시 가보면 네. 이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고민에 대한 그렇죠. 대답들 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책 나온 뒤로 또 그런 고민 상담 같은 게 또 추가로 많이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네. 작가님께. 네. 예, 혹시 뭐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 있으실까요? 이런 내용은 좀 같이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그런 내용들.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잘 훅 네, 원래 갑자기 이렇게 던집니다. 들어오시네요. 네. 근데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어린 친구들도 맞아요. 그렇고 네. 또 나이 있는 분들도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데 이제까지 해놓은 것도 있고 다시 시작하자니 돈도 못 벌 것 같고 네.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솔루션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어떤 거였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못 찾겠어요라는 질문을 사실 중고등학교 같은 데 강의를 가면은 네. 대학교 같은 강의 가면은 거의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북콘서트를 첫 번째 열었는데 저는 예상했던 와주실 분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어린 한 20, 30대 정도가 주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북콘서트에 와주신 100분 정도 중에서 한 20분 정도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50대, 60대, 심지어 한 분은 완전 할아버지셨어요. 한 80살 정도 되어버리는 네, 네. 꼬부랑 할아버지, 머리도 백발이시고 배낭을 메고 오셔서 처음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스태프분들도 여기 혹시 에어컨이 시원하니까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저 계속 눈을 마주치고 2시간 내내 들어오시는데 솔직히 굉장히 감동받았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에 죄송스러웠고 훨씬 더 무게감, 책임감이라 그러나 이게 내가 더 조심스럽고 훨씬 더 잘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된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제 그런 어른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과 상관없이 네. 꼭 20, 30대 어린 학생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못 찾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 혹은 목마름 같은 게 계속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을 꼭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은 괴롭거든요. 이건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 저는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싶은데 회사 일정이 있으니까 강의가 들어와도 못 나가고 내 연차를 쓰고 싶어도 회사 일정이 있으니까 못 쓰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히 있다고 해도 그걸 못하면은 괴로운 거죠.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뭐 인생을 허투루 살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은 그냥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책에도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이게 음식 먹는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야지라고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나는 연어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일이라는 것도 내가 이 일 저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 끌리는 일이 있고 똑같이 했을 때 더 피드백이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일이 나한테 맞나 보다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일이 하고 싶어라고 발견이 되는 거지. 백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야지, 좋아하는 취향을 만들어야지라고 결심하는 거랑 똑같아서 그건 역시 어떤 고민, 번뇌, 스트레스의 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은 정보가 되게 많으니까 네. 사람들이 검색해서 미리 알아놓고 정해놓으면 그래도 안전하게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 전문가가 정해주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 여기도 그렇게 적어놓으신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찾고 싶다는 생각도 욕심이라는 사실이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는 욕심, 제값을 다 치르지 않고 정답부터 얻으려는 욕심이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내다 보면 네. 좀 안전하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막 가고 싶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네. 실수하기 너무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책의 내용 중에 지인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없는 그럼 넌 대학 원서 어디 넣을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 데나 일단 되는 대로 다 넣고 그 중에 제일 좋은 대로 가지 뭐 이런 식의 답변을 주셨다고 지인분께서.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삶의 태도도 차라리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되려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여기 뼈 때리는 말이니까 들어갔는데 거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 어디를 가든 왜 한 가지 아니야? 맞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정말 적성에 맞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그쵸. 일도 태반이고. 그러니까 정말, 대기업 들어가서도 진짜 많이 그만두고 사람들. 네. 생각지도 않게 했던 일이 이게 나한테 적성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마 제가 한 3년 전쯤에 저한테 가서 너 3년 후에 팟캐스트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저게 뭔 헛소리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고 있으면서 재미도 느끼고 참 제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인생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네. 한재우 작가님은 저희랑 좀 또래시거든요. 나이로 네. 따지면. 그래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요. 저희는 좀 공감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더 어린 분들이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 먼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고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또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엄청 달리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 또 넘어져 계신 그리고 분들. 크게 넘어져서 피 철철 나는 분들, 계속 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께 또 어떤 고민들 또 상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원 작가님하고도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네요. 네. 또 또 좀 다르긴 좀 한데. 다른데 비슷하다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느낌이 선하시고, 네. 예, 그냥 또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네.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방법들이 좀 유사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네, 그럼 1부 어떠셨어요? 1부를 끊고 2부로 넘어가시는 스킬이 엄청나게 자연스러우시네요. 칭찬으로 그러면. 네네. 아까 언제 1부가 끝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네, 근데 2부에서도 많이 고민 해결해 주실 거죠? 네, 그럼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뵙겠습니다.